네, 오늘 그 유치방 복령제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연계감, 연관감, 네, 그다음에 오룡산, 그리고 이제 반화박탕 가복령, 그리고 이제 오늘 팔미, 그다음에 기타 복령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팔미환, 그다음에 이제 기타 복령제고요. 그래서 팔미는 네, 이제 신호. 네. 그다음에 뭐 기타 복용제 중에 뭐 계지복용환, 어혈, 산조연탕, 불면, 그다음에 복용은 소화, 그다음에 당기자약산, 부인과 이렇게 확장되는 이제 복용제인데 네, 하나씩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미환은 이제 고방에서 말하는 팔미환입니다. 네, 고방에서 말하는 팔미환이고요. 좀 오해는 안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팔미환하고 이제 육미 이런 계통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고방에서 말하는 어디까지는 팔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방에서 말하는 팔미는 중년 이후에 이제 신호, 그다음에 야간요, 하복부 무력 이런 포인트, 그래서 제하 불인, 소복구급, 하복부 무력 이런 포인트로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계지복용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지복용환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계지복용환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으로 쓰는 경우에는 뭐 어혈을 포인트로 어혈이나 뭐 생리부순, 생리통 포인트로 이제 환산제로 이렇게 견복 투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지복용환료입니다. 탕제로 쓰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계지탕증이 있고 복용증도 있고 어혈증이 있을 때 이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용음은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령출증이 있습니다. 네, 복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령출. 복용이 뭐죠? 좀뭐 예민하고 예, 그렇죠. 예민하고 좀 뭐 가슴 둥거림, 불안 초조, 카페인 음료에 좀 반응하고 그다음에 영출증이 있습니다. 예, 좀뭐 설사경약, 현운, 부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령출증에 그다음에 인삼증이 있어요. 심화비, 북진의 심화비경과 소화불량. 그 다음에 여기에 규피지지 생강탕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규피지지 생강이 뭐냐? 포인트가 위하수 환자의 더부룩 트림에 정말 잘 들어요. 네. 그래서 위하수 환자의 더부룩 트림에 예, 규피생강탕이 정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규피지생강탕 증이 있고 거기에 영출증과 인삼증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다라고 한번 복용음을 딱 떠올리시면 정말 잘 쓰고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포인트 약을 쓰셔야지 그냥 뭐 복용증에 소화장애 이렇게 쓰면 효과가 좀 잘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조인탕은 이제 불면, 복용제 중에 이제 불면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당기자약산은 이것도 이제 산재로 쓰는 경우가 있고, 당기자약산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산재로 쓰는 경우는 뭐 다리가 좀 붓거나 쥐가 잘 나는 분들에게 당기자약산을 쓰고요. 그다음에 료로 쓰는 경우, 당기자약산 료로 쓰는 경우는 뭐 부인과라든지 하지 보종 이런 포인트로 약을 쓰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팔미환을 육미지황탕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팔미환이 너무 좋은 처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육개하고 부자를 빼서 육미지황탕이라는 약을 만든 거죠. 예,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어, 원곡은 팔미환이고 편곡들이 이제 육미지황탕이고 그쵸? 육미지황탕들의 가감방이 약간 편곡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차이콥스키의 백초효수가 있으면 그게 원곡이잖아요. 원곡은 엄청 큽니다. 네, 엄청 이제 큰데 그 중에 어, 그렇죠. 뭐 어떤 부분을 따가지고 어,
이제 뭔가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좀 잘 쓰게 되는 게 약간 편곡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후세방의 육미지향탕에 약간 추위탈 때 팔미원 쓴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건 고방이 아닙니다. 그럼 원방에 훼손을 시킨 겁니다. 원방은. 그죠? 육미지향탕에 추위타면 팔미지향탕 쓴다? 아니요. 예,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미지향화는, 네.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환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탕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환으로는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팔미지향화는 환제로는 쓰지 마라. 네. 탕제로 써라. 네. 탕제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팔미지향탕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초우로 쓰겠다 하면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팔미지향탕 쓸 때 부자를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초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초가 뭔가 배독 통로가 있어야 돼요. 초가 추를 만난다든지, 대왕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마왕을 만난다든지, 예, 이렇게 배독 통로가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소변이나 대왕이나 대변이나 땀이라든지 이런 배독 통로가 확보됐을 때 초를 쓰는 거지. 그냥 배독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를 쓰면 어, 좀 아코니tin 중독 증상이 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활미지형화는 환산제를 쓰지 말아요. 네. 탕제로 쓸 때는 호부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초원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성은 뭐 이제 건지와 네, 16, 이제 산약 산수유 8, 이제 텍사 복룡 북단 피육 6개의 포부자 4. 만약에 생주황으로 쓸 경우에는 32g을 쓰셔야 되고요. 숙주황을 쓸 때는 8g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생주황을 예, 졸이면 반으로 졸인 게 건장.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생지황을 반으로 졸인 게 건지황, 건지황을 반으로 졸인 게 숙지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용량 설정하기가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원방은 건지황을 쓰는 처방입니다. 원래 원방은 건지황이에요. 네. 근데 내가 아, 모르겠어요. 저는 생지황을 써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무 생지황을 너무 쓰고 싶어. 32g 쓰시고요. 숙지황은 종종 약간 보약의 느낌으로 건지황 대신에 숙지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숙지황을 쓸 때는 8g. 네, 8g. 그리고 네, 제가 이전에 지황편 얘기했었죠. 숙지황을 쓸 때는 네, 건지황 말고입니다. 건지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숙지황을 쓸 때는 소양인이 아닌 나머지 체형은 사인을 넣어서라 하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보약 계통으로 쓰고 싶으면 숙지황 산약산수 8g을 쓰고 소양인이면 그냥 이렇게 쓰시고 소양인이 아니면 4인 2에 3g 정도 더 가해서 쓰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팔미지왕 환류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팔미지왕 환류를 얘기해요. 뭐 식욕 소화는 보통이고요. 네. 그다음에 입이 자주 마른 편이고 추위를 좀 많이 타는 분에게 좀 쓰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발이 차고 시리거나 또는 화끈거린다라는 수족 번열, 번열 이런 것도 호소하기도 해요. 그리고 불면 경향이고요. 불면 아니어도 씁니다. 변비 경향입니다. 변비 경향. 그다음에 소변이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요. 야간요. 그다음에 복진으로 소복불인, 제야불인, 소복구급이 있는데 이제 소복불인, 제야불인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이 배꼽 아래에 탄력을 많이 잃은 사람들의 이제 복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 이 할머니들 가끔씩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쭈글쭈글, 피부가 쭈글쭈글하면서 희마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소복부린, 제아부린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소복구급은 뭐냐? 소복구급은, 어, 그쵸. 이 하부 복직근이 뚜렷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들에게 나타납니다. 꼬부랑 할머니들에게 소복구급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부 복직근에 뚜렷하게 딱딱한 하부복직근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네. 노인분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복불인, 제아불인, 소복국은 뭡니까? 노인분들한테 흔히 나타나고 젊은 상태는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하복부가 희말이 없고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또는 하부복직근이 뚜렷하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 약간 나무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네, 소복불인 소복 고급이라고 한다. 예, 포인트는 중년 이후에 이제 노인병 또는 신호 또는 퇴행성 질환에 이제 쓰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육미지향탕 하나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면 이제 육미지향탕이 워낙 명처방이죠. 육미지향탕이 워낙 명처방인데 어, 육미지향탕이 좀 잘 되는 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자주 보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 육미지향탕 쓰면 소변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네, 소변 증상이 많이 개선이 돼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IPP 3단계 IPP가 3단계 이상인 경우에는 잘 안 들어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IPP라고 해서 이제 방광 개선에서의 올라온 건데 IPP 3단계 이상 그러니까 3단계인 경우에는 이제 육미지향탕이 잘 안 듣고요. 그 이하에서 IPP 1단계, 2단계에서는 이제 육미지향탕이 정말 잘 듣습니다. 네. IPP가 이제 초음파에서 딱 보면, 네, 초음파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리선이 이렇게 비대가 되면 이렇게 전리선이 이제 방광 계면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방광 계면을 타고 이제 올라오는 이제 센치를 가지고 이제 IPP라고 합니다. 네, 이걸 IPP라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의 전리선 비대증은 좀 힘들어요. 네, 조금 이제 보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고, 네, 조금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장님들이 뭐 초음파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 이렇게 초음파에서 이렇게 전리선이 쭉 보이거든요. 네, 전리선이 쭉 보였을 때, 요도가 이렇게 쫙 보여요. 요도가 쭉 보입니다. 예, 요도가 쭉 보이는데, 요도가 휘인 경우는 잘 안 들어요. 예,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약을 많이 써보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이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 잘 듣겠다, 안 듣겠다 금방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이 이렇게 요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는 잘 안 들어요. 약이 잘 안 듣습니다. 육리지향탕이 잘 안 듣고요. 그리고 IPP 3단계에서는 좀 잘 안 들어요. 제가 오늘도 좀 어떤 이제 안검 걷는 케이스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안검 걷는은 잘 낫습니다. 예, 눈이 떨리는 사람들은 잘 낫는데, 이 안면 경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떨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면 신경의 문제예요. 예, 신경이 수초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신경이 뭔가 눌려가지고 생기는 거. 예, 그쵸. 우리가 한약을 쓸때 그렇죠. 이렇게 신경질환은 쉽게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쉽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엄청 고수가 아니라서
고수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신경질환. 안면경은 엄청 어렵거든요. 약 써서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힘들다고 많이 봐요. 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립선 비대증도 너무 큰 경우에는 잘 안 듣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이 딱 있는데, 그건 이제 초음파의 기준이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어, 초음파를 좀 보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쵸. 우리가 딱 진료를 하고 이 사람이 딱 약을 썼을 때, 아, 좋아질, 그쵸. 봐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 제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육리지향탕이 정말 잘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한테 썼어. 너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 근데 다른 사람 떴더니 안 좋아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아까 같은 경우, 요도가 휘거나, 예, 그렇죠. 절선이 너무 비대가 돼가지고 방광계면을 너무 많이 민 경우에는, 그렇죠. 이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너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구조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든 경우는, 그렇죠. 네, 소음이나 태음인도 가능하죠. 지금 저는 육리지황탕이 소양인 약은 아니잖아요. 그 이상태 원장님, 소양인 약이 아니잖아요. 육리지향탕이 소양인 약인가요? 소양인 육리지향탕이 있지만, 육리지향탕, 제가 지금 말하는 팔미에다가 육개 부자를 뺀 육리지향탕은 소양인 약은 아닌데, 소음인, 태음인도 쓰죠. 그러니까 제가 이석태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인한테 육리지향탕 못 쓰나요? 소음인한테 육리지향탕 못 쓰나요? 음. 아니요, 장복도 합니다. 아, 소음인한테 못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위하수가 심한 소음인하고요. 그다음에 리증, 설사 경향의 소음인은 못 씁니다.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위하수가 심한 소음인, 그리고 허증이 너무 심한 소음인, 그다음에 리증, 설사 경향의 소음인은 육미장탕 숙지하면 못 써요. 지황은 못 씁니다. 네, 지황은 못 써요. 어, 그렇지 않은 소음인은 장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은 원래 소음인 약도 잘 받고 소양인 약도 잘 받아요. 그렇게 효과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태음인도 뭐 소음인 약, 소양인 다 쓰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원장님, 요거 한 번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보자고요. 내가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리면, 네, 소음인, 네, 그렇죠? 소음인, 그 다음에 소양인, 네, 소양인, 그 다음에 태음인,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네, 보자고요. 네, 소음인은, 늑골이 되게, 우유 자체가 작아요. 네, 우유 자체가 작습니다. 네, 작아요. 네, 작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 심폐기능, 뭐, 순환기라든지, 예, 순환기가 약합니다. 예, 그렇죠? 네, 순환기가 약해.
작습니다. 예, 순환기가 약해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혈압이 잘 떨어져요. 혈압이 잘 떨어져. 심장이 약하니까 쉽게 말해 뭐 심장이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순환기가 약하다 보니까 심장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아니 혈압이 잘 떨어지 심장이 잘 떨어지는 게 아니고 혈압이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혈압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민분들 같은 체력이 약하고 예, 그다음에 충격이 좀 잘 발생이 됩니다. 예, 충격이라는 그죠 혈압이 떨어지고 예, 그렇죠? 음, 그렇죠. 이렇게 좀 추위에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충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 물이 작다 보니까 간이 밀려요. 간이 이렇게 쭉 밀립니다. 간이 밀리면 이 위도 같이 밀려요. 특히 유문부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좀 다른 체질에 비해서 많이 아래에 처져 있어요. 네, 많이 처져 있습니다. 많이 처져 있어서 음식물을 먹으면 항상 잘 고여요. 그래서 배에 꾸룩꾸룩 소리가 잘 들리고 소화력이 약해요. 그 다음에 먹으면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살이 잘 안 찌죠. 뭐 살이 찔 수도 있는데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 살이 찔 수 있는데 살이 잘 안 쪄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장이 약해요. 장이 이게 말랐거든. 이게 말랐거든. 이게 장이 약해요. 예, 장이 약해. 예, 장이 약해요. 장이 약하고 그다음에 비뇨생식기는 좀 강합니다. 그래서 보자고요. 어떤 약을 잘 못 쓰냐? 실증약을 잘 못 써요. 실증약을 잘 못 써요. 실증약은 특히 이제 마항이라는 실증약을 좀 왜냐하면 이런 사람 체질적으로 허증이 잘 오기 때문에 허증이 잘 오잖아요. 네. 심, 순환기도 약하고 위도 약하고 장도 약하니까 그렇죠. 장도 약하니까 다 비뇨생기계 말고는 다 약하거든. 그래서 실증약을 좀 오래를 못 씁니다. 예, 특히 마항제를 오래 못 쓰는 거. 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왕제도 장이 약하니까 말랐잖아요. 이렇게 대왕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쏙 들어 대왕제는 못 써요. 근데 살찐 소음이는 대왕제를 쓸 수 있어요. 살찐 소음이는 뭡니까? 장이 그나마까 실하다는 거잖아요. 예, 대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대왕을 쓸 수 있어요. 네, 대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봐봐요. 특히 예, 지왕은 예, 어떤 사람한테 못 쓰냐면 장이 너무 예민하거나, 예,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증이 이렇게 돋보이는 경우, 예, 리증의 설사, 예, 한증, 리증의 설사일 때는 지왕을 좀 못 써요. 특히 소민한테는 지왕을 좀 못 씁니다. 그래서 소민한테는 어떤 장이 약하게 보이는 배가 차거나 한증 설사인 경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양이는 뭐 크죠. 네, 커요. 네, 큽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이쪽으로 실증 질환이 잘 생겨서 화병이 잘 생기죠. 그래서 시우제라든지 그다음에 치자 향시 조합 이런 조합들이 많이 잘 형성이 돼요. 그래서 치자증이라든지 치자 향시증이라든지 시우증이 잘 형성이 좀 잘 되죠. 그리고 위도 좋아요. 근데 장이 약해, 장이 약해. 그래서 소양인한테는 대왕을 좀 쓰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살찐 소양인은 대왕을 쓸 수 있어요. 네, 대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실증이니까. 네. 그리고 요 비뇨생식기 허증이잖아요. 비뇨생식기가 약하기 때문에 지황, 지황이 포인트로 잘 들어갑니다. 지황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봐봐요. 소음인의 허증설사는 건강입니다. 소양인의 허증설사는 지황이에요. 이 둘은 무조건 감별을 해주셔요. 그래서 같이 허증이 보이고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요. 어, 예,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건강을 줘줘야 되고요. 예, 오히려 지형을 먹으면 안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지형을 써야지 건강을 쓰면 오히려 안 좋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 태음인은 워낙 실증입니다. 실증. 그래서 실증이라서 허증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실증약을 좀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증을 쓰려면 이제 마음을 쓰는 거고, 예, 장 쪽에 있는 실증 질환을 쓰려면 대왕을 쓰는 거죠. 네, 대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보자, 태음인은 소음인약 쓸도 되고요. 소음인약도 많이 써요. 소양인약도 많이 씁니다. 예, 소양인약도 쓰죠. 근데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예, 쓰죠. 네, 쓰긴 쓰죠. 소음인한테 태음인약 무슨 쓸 수 있죠. 실증일 경우에는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장복은 못하겠죠. 소양인인 사람한테 태음인약 못 쓰나?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그러나 번조가 있을 때는 못 씁니다. 번조가 있거나 아니면 허증에 설사일 때는 못 써요. 예, 못 씁니다. 이 태음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인이라고 해서 번조가 있지 않아요.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항상 번조가 있지 않아요. 소양인도 번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번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번조 없거든요. 예, 번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석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육미지황탕을 어, 봐봐요. 육미지황탕은 원장님이 뭐 소양인 약은 아니에요. 소양인 육미지황탕이 소양인 약이고 이제 팔미지황탕에 이제 육개와 복용을 뺀 처방은 육미지황탕은 소양인 약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육미지황탕이에요. 네. 그러나 육미지황탕에 뭐가 들어가죠? 음, 지황이 들어가죠. 지황이 들어가는데 음, 어떤 소민 허증의 소민한테 허증 설사의 소민한테는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리증 소민 리증 있는 사람한테는 예, 지황을 못 씁니다. 지황을 못 써요. 네. 그리고 지황이 이제 소양인에 잘 듣죠. 정말 드라마틱의 효과가 좋죠. 네. 근데 이석대 원장님 뭐 그 확실히 좀 의문점은 해결이 됐나요? 음. 저도 이렇게 많이 써봐서 한 거예요. 저도 뭐, 제가 이제 왜 체질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체질을 모르면요. 장복은 못해요. 장복은 못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장복하면 항상 탈이 나. 그래서 체질을 알고 하면 되게 장복시키기가 또 좋고, 예.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약은 좀 힘들겠다. 이런 감이 딱딱딱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어, 이 원장님도 아셔야 될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릎 환자가 왔어요. 연골이 다 프로트루는 됐어. 다 연골이 빠졌어. 실관절 보강약 쓰면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연골이 다 빠져나가서 시큰시큰 아픈데 어떻게 한약으로 쉽게 좋아지겠어요? 예. 프로트루전이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는데 프로토를 심한 사람들은 효과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술이 더 낫죠. 네.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기능적인 문제는 한약이 정말 효과가 좋다. 네, 구조적이 어느 정도 꼈을 때도 좋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너무 문제가 좀 심한 경우, 네,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난 경우에는 한약으로는 힘들다라는 게 저의 지금 결론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찾아냈어요. 많이 이렇게 좀 찾아냈어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듣는구나, 이 사람은 듣는구나라는 감을 이제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전립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IPP라든지 전립선에 이제 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네. 패면은 이제 포인트 이제 신음, 네, 신음, 이제 노화.
하부분 무력.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포인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신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신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나이 이렇게 딱 얘기해서 딱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복용제 구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용행위 감초탕이 있고요. 이제 복용 유형탕인데 요거는 안 쓰는 처방입니다. 네, 안 쓰는 처방이에요. 안 쓰는 처방이에요. 왜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못 먹어요. 네, 못 먹어. 못 먹어. 먹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규자 복용사는 이제 산후 부종에 쓰는데 이게 뭐 쓸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그 다음에 무료텍사사는 약간 오령산증의 변비 경향에 쓰는 처방인데 안 써요. 그 다음에 과로구맥화는 팔미환증입니다. 안 써요. 안 써요. 계지복용화는 황제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탕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 쓰는 처방이에요. 그다음에 복용은 제가 아까 잘 쓰는 처방이고요. 산주인탕은 요 용량이 원래 원방인데 요 용량을 쓰면 너무 비싸서 용량을 좀 만약에 줄여 쓰셔야 됩니다. 쓸 기회가 많이는 없어요. 쓸 기회가 많이는 없다. 예, 단기자역사는 산재로도 쓰고 네, 탕제로도 이렇게 잘 쓰는 처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복용행위 감초탕은 이제 복용행위 감초가 들어가는 건데 언제 잘 쓰냐? 네, 그냥 복용증이 있는 사람 타박상에서 그래서 복용증이 있는 사람이 흉부 타박상이 돼가지고 깊은 호흡, 행인, 깊은 호흡을 쉬게 하는 약이잖아요. 깊은 호흡을 잘 못 쉬어가지고 막 통증도 있고 약간 뭐 좀 숨차고 막 이렇게 불편할 때 그때 복용 감소탕을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복용증 가진 사람이에요. 복용증 가진 사람의 복용증 가진 사람의 흉부 타박상 예, 아니면 뭐 이런 타박상으로 인해서 숨이 막 찰 때, 불안 장애가 막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복용제에 깊은 호흡을 쉬게 하는 약이다라고 딱 보시면 딱 돼요.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용유형탕은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 이제 전해질 부족으로 인해서 막 갈증도 나고 이제 막 소변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사람한테 이제 그렇죠? 이제 복용 유형탕. 육염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쓰는 건데 예, 요즘에는 없어요. 네, 요즘에는 뭐 전해질 부족으로 땀을 많이 나서 땀을 많이 나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유교 훈련을 받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유교 훈련을 받잖아요. 유교 훈련을 좀 받으면 또 한 일주일 받죠. 일주일 받아요. 거의 일주일. 그래서 첫날 한 40km 행군하고 마지막 날 40km 한 행군할 거예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격할 때 첫날 40km 행군해가지고 유격장 가고 일주일간 이제 유격하죠. 이제 진짜 힘들어. 그 다음에 끝나는 날 이제 40km 행군해서 이제 부대로 이제 자대로 복귀를 하는데 이때 유격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게 너무 좋아.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라갖고 되게 힘들어하면 뭐 해주냐면 소금을 줘. 절대 물 안 줍니다. 절대 물 안 줘.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럴 거야. 소금을 줘.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물 마시잖아요. 뜨거운 물을 줘. 거의 펄펄 끓는 물을 뜨거운 물을 줘. 미치겠어. 항상 유격은 항상 여름에 봤거든요. 한 6월이나 이럴 때 봤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소금을 주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팔팔 끓는 거 있잖아요. 거의 후후 불어가면서 먹어야 돼. 그래서 더 땡볕에 더워 죽겠는데 그게 왜냐하면 어, 갈증이 너무 많아서 막 땀을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금을 주더라고요. 네. 찬물은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찬물 먹으면 애들 배탈 나니까 찬물 절대 안 줘. 뜨거운 물 줘. 그래서 유격 기간 내내 소금하고 뜨거운 물밖에 안 먹었어. 네. 되게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 어. 그래서 복용용탄증이 그렇죠. 요즘에야 뭐 요즘에는 아마 그럴 것 같아.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생수 주지 않을까요? 생수 사서? 네. 생수 사서? 생수 사서 줄 것 같은데. 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복용용탄증이 뭐 예전에는 많았겠죠. 땀 많이 흘려가지고 전해질 부족으로 막 갈증은 더 나고 막 소변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이제 쓰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은 막 갈증 나고 막 물 많이 찾고 막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전해질 부족이 있을 때 이제 복용, 소금 이렇게 들어간 처방인데 안 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용이kap당에서 포인트는 행인이죠. 복용증의 행인. 깊은 호흡을 하게 하죠. 그래서 타박상 이후로 짧게 짧게 깊은 호흡을 못 쉬는 사람이 숨이 좀 차다고 하거나 아니면 불안이라든지 막 죽을 것 같다 이러고 할 때 쓰는 약이다. 네. 육룡은 소금. 네. 이런 것도 이제 복용증 있는 사람에게 쓰는 약인데 이건 안 씁니다. 복용을 안 쓴다고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자 복용사는 뭐에 쓰냐면 그 이제 산후부종에 써요. 네, 산후부종이. 네, 산후부종에 이렇게 쓰는데 근데 산후부종에 탱란이라는 약재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규자복용사는 쓸 기회가 없는 게 탱란이라는 약재가 있거든요. 탱란. 탱란이라는 약재가 산후부종에 빠졌어요. 그래서 규자복용사는 쓸 기회가 이렇게 많이는 없어요. 네. 왜냐면 탱란으로 웬만큼 다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규자복용사는 이제 규자하고 동규자, 네, 규자하고 이제 복용이 들어가 이제 산재인데요. 산후부종, 예, 부종, 음, 기립시가 어지럽고 산후부종, 약간의 이제 복용증이 좀 보이고 산후부종에 쓰는 처방인데 산후부종에는 택날 쓴다. 예,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텍사사는 약간 오령산에 약간 예민한 오령산증이고 변비 경향이고 오령산증이에요. 아, 오령산증이고 변비 경향에 예민 불면에 쓰는 처방인데 안 써요. 예. 과루구메카는 팔미지황증인데 안 써요. 안 씁니다. 예. 안 쓰는 건 제가 그냥 넘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지복용어는 환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탕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환으로 쓰는 경우는 그냥 이제 뭐 어혈, 뭐 생리불순, 어혈 포인트 또는 뭐 생리불순, 생리통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환산제로 쓸 때 이럴 때는 뭐 식욕이 뭐 좋거나 뭐 나쁘거나 뭐 소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거 다 안 봐요. 네, 뭐 추위 타거나 안 타거나 이런 거 안 보고요. 네, 추위 타거나 그런 건 안 보고 탕으로 쓸 때만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탕으로 쓸 때는 음, 개이탕증이 있습니다. 추위 타고 상념, 너굴로 열이 잘 달아오르고 손발 차고 개이탕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리 전 중에 몸살이 있고 개이탕증이 있어요. 네, 소화불량 경향. 그러니까 식욕 약간 불량한 경향이고 소화불량 경향, 생리 전에 몸살, 추위 타고 상뇨 수족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복용증이 있습니다. 탕제로 쓰는 포인트예요. 개탕증이 있고 복용증이 있어요. 음, 커피에 심기불면 복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혈증이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불순, 뭐 이런 하복내. 네, 약간의 이제 변비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진은 어혈 복진입니다. 어혈은 뭐냐?
배꼽 아래에 앞통과 덩어리가 촉진이 될 때 어혈복진이에요. 그래서 어혈복진. 그다음에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생리알이 검거나 찐득, 점액질은 끈끈, 뭐 부정기 출현. 예. 그다음에 무슨 생리통 덩어리, 작은 근정. 이런 거 쓰고요. 여드름에도 이렇게 여드름에도 이렇게 호르몬 그렇죠. 그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가 막 나타날 때 그걸로 인해서 여드름이 나거나 생리불순이 생길 때 시오제 플러스 계지복용화는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정말 득효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드름, 안드로젠, 생리불순 이런 게 나타날 때 시오제 플러스 계지복용환이 포인트.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령음은 이제 어떤 처방이냐? 규비지 생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피는 진피 쓰시면 되고요. 네. 지각을 쓰셔야 돼요. 지실이 아니고 지각으로 쓰셔야 돼요. 복령음 지각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강. 그래서 진피지각 생강.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위하수 환자의 소화불량 트림에 정말 잘 들어요. 그다음에 복용증이 있죠. 복용증이 있습니다. 네, 복용증. 네. 근데 뭐 복용증이 뚜렷해도 쓰고 뚜렷하지 않아도 써요. 그다음에 영출증이 있습니다. 네, 영출증이 있어서 네, 소변 분리, 네, 뭐 설사 경향, 뭐 부종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인상, 소화불량이 이렇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용증에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떠올려야 될 처방이 예, 복용음과 연기초검단 감리방아, 복용감두탕, 복용테스탕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복용제에 복용제인 것 같은데 소화불량이 뚜렷하다. 그러면 복용음 아니면 연기초검단 감리방 아니면 복용감두탕, 복용테스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용음은 이제 식욕 부진, 입이 짧고요. 네, 소화불량, 소화불량에 씁니다. 차음의 멍치가 더부룩 답답하다, 가슴까지 답답하다, 밑배까지 가스가 잘 섞고 트림 자주 한다. 뭐 설사경이 있는데 변비도 씁니다. 그래서 심화비경이 있고요. 네. 위하수인 분에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몇 번 원장님이 이제 위하수를 어떻게 이제 초음파 말고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초음파로밖에 위하수를 확인한 적이 없어가지고 초음파 말고 어떻게 위하수를 확인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위하수를 초음파 말고 확인하는 방법이 실존할까라는 생각에 실존하지 않을 것 같. 왜냐면 뭐 진수음 가지고 보냐? 그래도 좀 어렵거든. 애매모호거든. 근데 초음파 보면 너무 뚜렷하게 딱 보여요. 위하수가. 네. 그래서 저는 네, 위아스는 무조건 초음파로만 확인해서 봅니다. 네. 그래서 복용음은 네, 복용증에 소화불량, 네, 복용증이 있고 네, 소화불량, 위아수 있는 경우에 정말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조인탕인데 원래는 원방은 48g인데 비싸서 그냥 12g만 쓰셔도 될 것 같아. 네. 원래는 안 비쌌어요. 원산주인이 예전에는 600g에 한 15,000원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 12,000원, 15,0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6만 원 하지 않나요? 원산조인이? 얼마예요? 비싸죠. 한 6만 원 하죠. 원산조인.
제가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비싸죠. 10만 원이야? 와, 씨, 못 쓰겠는데? 600g에 600g에 10만 원이요? 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쓰지 마. 쓰지 마. 이거 산조림탕 못 쓰겠는데? 어떻게 써? 500g에 10만 원? 너무 비싼데? 황년도 비싸졌어요? 근데 황년은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게 뭐 많이 쓸 이유가 없잖아. 황년은. 황년은 한 2만 원밖에 안 했었는데? 2만 원? 2만 원? 지금 얼마인데요? 500g에? 황년 200g, 500g 얼마예요? 그러면 인삼이 얼마인가요? 인삼하고 비슷하네? 인삼이 한 300g에 한 3만 8천 원 그렇지 않았나? 인삼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 맞죠? 그럼 황년이 인삼보다, 그러면 인삼보다 황년하고, 와, 산조위는 더 비싸네요? 음, 쓰지 마세요. 네. 아니, 산조위는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황년은, 예, 비싸도 써야 돼요.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황년은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예. 뭐, 기껏해야 8g 많이 들어가면 8g이니까. 보름 해봤자 얼마야? 한 달분이면 200g. 맞죠? 200g. 200g이면 한 달분에 한 3만 원 들어가네요. 3만 원. 네. 너무 비싸네. 야, 비싸다. 네, 씁쓸하네요. 네, 씁쓸합니다. 그래서 산조인탕 네, 하겠습니다. 안 쓸 것 같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복령증의 불면에 복령제 불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조이는 갈아 쓰셔야 돼요. 갈아서. 네. 이제 그 초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왜 초하냐면 이제 안에 이제 정유 성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를 하면서 정유 성분이 이렇게 휘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초하면 오히려 더 감소가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믹서기로 갈아서 탕전하세요. 그냥 그래서 12g 쓰라고 하려고 했더니 못 쓰겠네. 12g만 해도 한 달분 하면 너무 비싼데. 네. 한 5만 원 하네요. 5만 원 하는 거네. 예. 좀 부담되니까 예, 이제 쓰지 않는 걸로. 예. 그냥 귀비탕 요 정도 산주만 쓰시고 예, 쓰지 않는 걸로. 네.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주에는 믹서기를 갈아탕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산주인탕은 복령증이 불면증이고 요거 정말 잘 들어요. 망 먹고 혈압이 엄청 높아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잘 안 떨어져요. 그때 이제 산주인탕 먹으면 바로 떨어집니다. 아니요. 저는 백자인을 써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안 쓰세요, 그냥. 산조인탕은 쓰지 마세요. 안 쓰면 되잖아요. 공부는 하되 쓰지 말자고. 옛날의 처방으로 그냥 묻어두자고. 단가 안 맞으면 못 쓰지. 네. 그래서 불면 뭐 커피 마시면 잠 못 자고. 기비탕에는 좀 써야죠. 보약이니까. 녹용 들어가잖아요. 녹용 잘 들어가고 하니까. 기비탕은 효과 있는 처방이니까. 산조인탕은 기비탕처럼의 효과가 있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볼 만한 처방이다라는 거지. 뭐 귀비탕은 효과 있잖아요. 워낙 효과 있는 처방이라서. 아, 원장님은 그러면 이석태 원장님은 산조인 대신에 백자인 쓰시나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조인 대신에 백자인을 쓰시는 거죠, 원장님은? 음, 그래요? 백자인은 가격이 괜찮죠? 얼마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산조인은 600, 500g에 그래서 그렇구나. 저 말을 못 하겠네요. 저 뭐라고? 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산조인 산조인 대신에 백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끼리 재배를 하자고요, 그냥. 네. 재배를 해. 쉽지 않아요. 너무 비싼데. 네. 금값이네. 그래서 산조인탕은 좀 복용증, 신경 예민하고 가슴 두근거리고 이런 사람들의 불면증, 그래서 뭐 커피 마시면 못 자고 잠자리하고 못 자고 걱정거리 많으면 못 자고 이런 사람한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기자역사는 이제 산재로 쓸 때는 그냥 다리 하체가 좀 잘 붓고 특히 다리가 잘 붓고 하체 잘 붓고 특히 하체가 많이 붓고 쥐가 잘 나는 사람들. 하태삼두근, 비복근 가자미근 이 부분이 단단하고 쥐가 잘 나는 사람한테 당기장에서 하나 쓰는데 탕제로 쓸 때는 이 포인트 씁니다. 얼굴 힘편, 소음인 경향, 살찐 소음인 경향. 부인과에 많이 써요. 생리통, 생리불순. 그다음에 추위타고 아랫배가 찬 편이고요. 손발도 찬 편이고 커피에 좀 반응해요. 커피에 뭐 신기해 보면 반응했고 변비 경향, 네, 소면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복직구련 있고 이제 그렇죠? 배꼽 아래 앞통만 있고 결은 없고 덩어리는 없고 앞통만 있을 때 그래서 어열이 아니고 자통만 있을 때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에게 뭐 생리통, 생리불순, 순환도 잘 안 되고 어지럽고 뭐 견황통, 두통 여러 가지 뭐 신체통 있는 사람들 피로, 몸이 무겁다 이런 사람한테 뭐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 한번 할게. 그래서 이제 복용증 뭐죠? 이제 불안, 자율신경 실조 이게 포인트고요. 복용증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좀 예민하고 가슴 두근거림 이런 거 자주 호소하고요. 그다음에 소변 증상, 소변 증상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현우 뭐 이런 거 기립성 현우 이런 거를 좀 많이 호소하고 부종 이런 것도 많이 호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좀 보고 이제 복용증을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민, 가슴 두근거림, 소변 증상, 그다음에 기립시 후는 부종 이런 거 있을 때 복용증가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복용증의 이제 연계감 라인은 예, 좀 소음이, 살찐 소음이, 예, 주입하고 손발차고 이런 소음인 살찐 소음인, 자율신경이라든지 맞아요. 예, 단기자산 분량대로 쓰시면 됩니다. 살찐 소음인에게 뭐 예민하고 심계, 가슴 둥근이 불면, 소변 빈사, 기일성 현원, 두통. 이럴 때 연계감 라인 많이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자율신경 현원이 포인트고요. 연관감 라인은 이제 복용과 건강인데 한증, 호흡기, 한증과 호흡기가 포인트. 그다음에 오룡사는 그렇죠? 갈증과 소변이 포인트고요. 갈증과 소변 분리, 갈증과 소변 분리. 주증상으로는 현원이나 두통, 설사, 부종.
이런 주소증이 있을 때, 갈증과 소변이 있을 때, 이 주증상은 혀는 두통, 설사, 부족. 이 주증상이고, 요게 갈증이나 소변이 있을 때 오름산 쓴다. 진무탕은 한증과 설사예요. 그래서 네, 한증과 설사, 목내, 수족내, 그다음에 설사, 네, 소음인, 살찐 소음인 경이야. 예. 그다음에 반화복탕은 제가 얘기했죠. 좀 공황장애, 불안 이런 거에 쓰고 뭐 흥얼거림, 예. 그다음에 틱성 기침 이런 거에 쓴다라고 얘기했었고 이제 팔미화는 이제 신호, 포인트, 네, 중년 이후의 신호. 그다음에 어, 기타는 아까 말했던 기타들 하시면 됩니다. 아까 대답 못했는데 단기자역사 한번 볼까요? 단기자역사? 아 이거를 이게 단기 사약산이고요. 도서 처방으로 쓰셔야 되는데 제가 탕제로 도서 처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환산제를 만드는 구성이고요. 탕제 만드는 거 좀 올려드릴게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까는 제가 이제 작약 32g은 이제 산재를 만들 때 예, 용량 구성을 다 외우질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올리겠습니다. 네, 탕제를 쓸 때는 채팅방에 올릴게요. 네, 당기천국 6g, 작약 12g, 복용출, 창출, 텍사 8g. 이게 도서 처방입니다. 네, 그래서 당기천국 6, 그러니까 작약 12, 당기천국 6, 복용, 창출, 텍사 8g. 네, 이걸 탕제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복용증이 보여요. 그래서 불안, 자율주행 실조 또는 예민하고 뭐 가슴 두근거림, 그다음에 뭐 이제 소변 증상, 뭐 기습성 현울, 부족 이런 거를 봐서 복용증이라고 하면 연계감 라인인지 먼저 생각 한번 해야 됩니다. 연계감 라인. 그래서 어, 좀 심계현은 예민이 좀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약간 얼굴 인편, 소음인, 살찐 소음인, 추이타고 자율신경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뚜렷하게 보이는 연계감 라인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한증의 호흡기 질환, 영광음 시리즈인가? 라고도 한번 생각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 또는 어, 오름산 라인, 갈증, 소변분리, 오름산자는 아닌가? 또는 한증과 설사, 진무탕 라인 아닌가? 거기에 이제 아니면 이제 기타 뭐 반화복탕이라든지 팔미라든지 이제 기타 처방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거의 이제 복용증은 거의 요 순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계감, 연관감, 오령선 라인, 뭐 진무탕 라인, 나머지 기타 처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머릿속에서 이거 딱 그려주고 이제 복용을 딱
접하시면 아마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제 복룡 텍스트과 오령사는 틀리다. 그래서 이제 복룡 텍스트, 연계감 라인이면 복룡 텍스트, 오령선 라인이면 오령사. 네. 신무탁 라인이다라고 하면 한증의 설사. 그렇죠? 근데 부자증이 뚜렷하지 않으면 개주국의 영주다. 통증이 뚜렷하면 부자타. 그다음에 대조증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어박타, 틱성 기침, 흐문거림. 그다음에 구역, 입덧, 초반화타, 초반화가 복용타, 개주복용 이런 것도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약 쓸 때 포인트, 초 같은 경우에 아코니틴 요건 주의해야 되고요. 예, 부자 같은 경우도 희게나민. 그래서 이게 아이씨, 갑자기 까먹었네. 운동선수, 도핑 약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이제 희게나민이 도핑 성분에 걸리는 약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대항망초 이런 거는 실증약이기 때문에 예, 이제 실증, 복진 이런 거 확인하고 쓴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기침방 마항 쓸 때는 뭐 마항 부작용 허증, 그러니까 마항의 부작용 또는 허증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 번 좀 보고요. 환기 다량 투여할 때는 혈압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공룡즙을 잡고 기타 연계감, 연관감 이런 라인은 딱 설정하고 기타 이제 처방 쓸 때 약 주의할 약제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자신 있게 아마 복용제는 딱 쓰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복용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개지제에 이어서 이제 복용제까지 이제 마무리 졌어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진무탕하고 관계부자탕 구분할 때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진무탕은 허증 처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관계부자 이중탕은 허증 처방이죠. 음. 일단은 관계부자 이중탕은 허증이 포인트고요. 네. 진무탕은 어, 허증은 아니죠. 그래서 진무탕인데 허증이 소음인이고 허증이 뚜렷하다. 그럼 관계부자 이중탕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 진무탕과 원장님은 지금 이제 포인트를 건강과 복용. 그러니까 진무탕은 복용이고 그렇죠? 관계부자인탕은 건강이 포인트다. 그거보다는 더 큰 포인트가 허증이에요. 그래서 딱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소음인 어, 백가수 이중탕 그러니까 소음인 태음증에 백가수 이중탕 쓴 설사에 이 진무탕이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무탕의 포지션이 소음인 백가수 이중탕의 포지션이에요. 음. 그럼 관계부자 이중탕은 소음인 소음병의 포인트. 그래서 진무탕은 소음인 태음병의 포지션이고요. 관계부자 이중탕은 소음인 소음병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태음병과 소음병의 차이가 있어요. 네. 슬라이드에 보이는 거 써진 증상이 다 해당돼요? 아니요. 아니죠. 네. 아니, 다 있으면 정말 드라마틱한데, 이거 중에서 많이 있는 거 다 하면 이제 쓰시는 거죠. 해당되는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요 중에 이제 몇 프로가 맞냐라는 게 포인트지. 100%면 너무 땡큐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는 거 위주로 이렇게 쓰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수민 원장님도 제가 알려준 처방 쓰니까 어때요? 환자분들 반응 어때요? 괜찮죠? 처방이 어렵지 않아요. 예, 처방이 어렵지 않고, 그, 이상한 처방만 안 쓰면 돼요. 이 주소증과 처방을 딱 쓸 때 주소증과 매칭이 안 되거나, 허실이 전혀,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예를 들면, 피부 가려움증이 진무탕, 말이 안 되잖아요. 피부 가려움증하고 진무탕하고 안 맞잖아요. 진무탕은 뭐야? 약간 뭐 설사, 어지러움, 이런 거 쓰는 약이고, 그렇죠. 어, 그래서 주소증, 그 다음에 허실. 그리고 복령증과 황열은 제가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봐봐요. 성정이 아니고요. 성정이 아니고, 봐봐요. 성정이 아닙니다. 봐봐요. 황열증은 뭐냐면,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상사와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났어. 직장 상사를 보거나, 직장 상사를 만나면, 가슴이 둥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막 나 있는 게 황열이거든. 복령은 뭐냐면,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는데 직장 상사를 보지도 않거나 안 봐도 생각을 안 했는데도 가슴 둥그리고 불안초조하고 이런 게 복령이에요. 그러니까 성정이 아닌데요. 약간 포인트가 틀린데. 음. 그래서 황녀는 하고 복령은 불안이요. 이석선생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성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성정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성정이라고까지 포장하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은데 제가 봐요. 그 화불안이 성정인가요? 제가 성정, 성정까지로 포장하기 너무 힘들어서, 네. 그냥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황녀는 교감신경 항진, 대뇌피질 흥분, 이게 포인트고요. 복령은 불안이 포인트. 그거 갖다가, 표현을 성정까지 나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성정까지로 나가면 문제가 파생되는 게 너무 많아져. 그걸로 파생되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표현하면 원장님들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에이, 그러면 또 음량이죠 원장님. 아니 그러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양으로 음으로 또 파생이 된다니까요. 파생이 돼. 음. 네. 봐봐요. 주식도 현물 있고 선물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있잖아. 뭐 파생 상품 있지. 막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저런 것 너무 알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냥 주식도 현물 거래만 하시면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돼요. 근데 현물도 하고 선물도 하고 옵션도 생각 한번 하고 파생 상품도 이렇게 좀 보면 그때부터는 머리 쥐가 나는 거예요. 네, 쥐가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어 그냥 저는 포인트 네 테네피즈 성분 교감증이 항진 황열 복령은 불안 이거를 표현을 하고 싶고 제가 거기에 양적이다 음적이다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열이 이제 대뇌피질 성분 교감증이 항진할 때는 혈압이 좀 높아져요. 그다음에 혈당도 높아지고 근데 복령은 자율신경 실조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압의 빈맥 이렇게 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이. 예.
근데 불안이 있을 때 저혈압이 빈맥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복용이 불안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 실종을 다스리기도 한데 또 다 좀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황련은 대뇌피질전분 교감신경 항진이기 때문에 이런 화병이 나타날 때는 혈압도 높아지고 혈당도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복용은 불안과 자율신경 실조인데 불안하고 자율신경 실조이 같이 겹쳐 있을 때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안만 있을 때는 혈압이 저혈압 빈맥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까지 하면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불안과 자율신경실정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좀 대답이 됐나요? 그러면 또 하나. 공룡은 소양인 처방인데? 소양인 약인데? 소양인은 양인가요? 음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헷갈리지 않나? 그럼 거기에서부터 모순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뭐 뭐 황녀는 양적이다. 뭐 그다음에 복령은 음적이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소양인의 양인한테 복령제를 쓰는데 그러면 소양인의 양인한테 쓰는 복령은 왜 양이냐? 양이지 음이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생하면 힘들다니까 원장님. 거기까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분석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 아, 나도 내 성격을 모르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제가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이석태 원장님 보시기에 제가 내향적이 외향적이에요? 저 내향적인 사람인데. 되게 내향적이에요. 아니요, 저 내향적이에요. 예.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강의는 잘하는데 제가 1대 다수는 말을 잘하는데 1대1 대화를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제가 1대1로 대화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1대1로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예. 그리고 막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강의는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만나서 막, 얘기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식사 자리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내향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원장님은 저를 그냥 겉에서 그냥 강의할 때만 봤으니까 외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내향에 더 가깝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 어렵다니까요. 성적을 하기가. 어떨 때는 나도 어떨 때는 내향적이고, 어떨 때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네.